오늘 네. 또 어렵게 만들어 온 뉴스를 한번 저희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 간밤에 되게 업앤다운이 심한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8만 달러에서 그렇다고 해도 뭐 8만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업앤다운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짚어보면은 이란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휴전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너무 약한 상태다. 라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병원으로 따지면은 의사 선생님이 와서 생명호흡 장치탄 저기 환자한테 생존 가능성이 지금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전 가능성이 1%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휴전 상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요. 해방 지금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는 단순한 호위 작전이 아닐 수 있다. 호위 작전보다 더 강력한 작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발언을 암시를 하면서 이제 또 중동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좀 비트코인이나 코스피도 그렇고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비트코인은 하락은 하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8만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방금도 한 1시간 전에 하락을 했었는데 8만 달러에서 깨지는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 8만 1천 달러 정도로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네. 채팅창도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들어오는 댓글은 이게 진짜 하락일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맞아요. 항상 거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아니야 코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 의견을 개인 의견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거품은 코인이 아니라 국장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쟁탈전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인이랑 나스닥 100이랑 골드랑 비교해 보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두 개가 오르면 하나가 내렸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동안의 이런 어떤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뭐 약간 이런 법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칙들이 지금은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박상희 편집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인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다른 장이 좀 조정이 받고 이제 코인이 또 상승을 한다면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문득 궁금한 게 이제 오르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른다는 거에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8만 2천 달러 이상으로 오른다. 한번 또 자주 그러긴 했었지만 아니 사실 근데 네. 안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유의미하다. 그거는 유의미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에 전쟁이 났는데 왜 올라가냐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죠. 네. 그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게 다 내려가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워낙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연일 이제 최고치 갱신을 요즘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갱신을 했고 어제 좀 특이한 거는 그 뉴욕에 있는 방송가라든지 이런 여러 방송에서 투자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다. 이거 갖고 둘이 한참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뭐 더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마이클 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숏을 많이 친 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번에 진짜 크게 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도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중동 전쟁 이슈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AI 테마 관련주가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AI 관련주 주도로 지금 오르고 있고 코스피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이제 중동 전쟁 이슈나 거시경제 이슈보다는 이 특정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과열이 되면서 이런 이제 거시경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이 오늘 밤에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 장 마감 기준으로는 또 올랐습니다. 이 중동 전쟁 관련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나스닥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버블 아니야? 하는 관점이 또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AI 관련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AI 산업이 고도화되려면은 아직 너무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더 갈 거야. 이런 찬반 양론이 거세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너무나도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닷컴 버블 때랑 1999년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른 걸까라고 봤을 때 이 버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왔다. 2026년은 닷컴 버블하고 비견이 되려면은 2026년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버블이 아니다의 또 주장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또 저희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나스닥, 코스피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저께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1년 누적 추이로 봤을 때는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이런 회의감이 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디지털 자산도 이런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 흐름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뭐 지금 8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다시 8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잠깐 희망을 가졌던 그 상승세가 꺾일 거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단기적인 지표를 좀 더 봐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 꽤 많이 따라왔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만 본 거긴 하지만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간격이 꽤 좁혀진 거를 일주일치에서는 확인할 수 있고 코스피는 워낙 강력하긴 했는데 제가 오전 5시 56분 기준이거든요. 코스피는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 그래프보다는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일주일 흐름은 비교적 비트코인이 견조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이제 전망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전문가 분석글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 마이클 반데 포페라고 이 유명한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뭐 트레이딩 뭐 분석가 분들 중에 지표를 뭐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 마이클 반데 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뭐 온체인 데이터도 다양하게 갖고 오고 그리고 다른 뭐 거시경제 지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신뢰를 얻은 그런 이제 분석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분석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몇 개월째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안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10월까지 비트코인 계속 하락할 거다. 이게 서구권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10월까지 하락할 것 같지 않은데, 한두 달 전에 한 6만 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거기가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2022년 하락장 한번 왔었죠. 디지털 자산이. 그때는 연준도 굉장히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긴축 기조였고, 그리고 시장 사고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저점에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연준 의장도 좀 있으면 바뀌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 퇴임하잖아요. 그리고 케빈 워시가 오는데, 또 이제 금리 완화 기조 있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2022년이랑 지금 하락장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클래리티 법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목요일 밤인데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비교적으로 좀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설명한 게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것도 말씀드렸던 이슈입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관련해서 뭐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패트릭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몇 주 아니라고 한 게 한 1, 2주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안으로는 분명히 나올 거다. 관련한 얘기가. 이제 이용자들이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냐 이거에 지금 쟁점이 맞춰져 있는데 관련한 발표를 할지 말지 거기에 또 따라서 비트코인이 또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문득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과도하게 확산된 전망은 오히려 좀 과거랑 다르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주긴 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 컨센서스 과잉이 된 이유 같은 거, 이 컨센서스 과잉의 뭐 증거라던가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컨센서스 과잉 같은 거는 이제 뭐 선물 유동성 지표나 뭐 OTC 뭐 매입 지표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지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지표죠. 이런 걸 봤을 때 1분기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과잉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과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떨어진다의 네, 컨센서스 떨어진다는 과잉을 이유. 말씀이시죠?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뭐 회복세는 아니고 사실 지지부진하죠, 상승률이. 다른 위험 자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하락으로 계속 과잉되는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지표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지표에서는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컨센서스 하락 과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4년 주기설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네. 이제 아직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에 따르면 사실 이제 10월 정도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4년 주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물 거래량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월 대비해서 4월 대비해서 5월이 이렇게 점점 현물 네. 거래량이 대략 뭐 많게는 적게는 거래소마다 5%에서 많게는 뭐 10% 이상씩 네. 좀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물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리테일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폭발적인 코인 상승장의 버블은 그러니까 리테일 수요 덕분에 만들어졌던 경우들이 많아서 상승이 계속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제 뉴스 중에 역시 또 단연 좀 관심사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서클 실적 발표였죠. 서클이 뭐 실적 발표 직전에 아마 15%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네, 약 16% 급등을 했는데 하루 사이에 서클이 어제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식이 많았던 만큼 업앤다운도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 서클 주가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이 소식을 보면 호재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거예요. 1분기 매출이 6억 9,400만 달러 나오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20%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 하회한 거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10%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악재 아니냐라고 하면서 잠깐 급락을 했었고 여기에 하나 더 급락 요소로 평가받았다가 나중에 서클 주가가 오르면서 또 평가가 반전된 게 있는데 아크 프리세일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크 사전 판매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A16Z 뭐 그리고 뭐 블리시 그리고 또 여러 기타 등등 뭐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서 2억 2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을 했거든요. 토큰 판매를 통해서. 근데 이게 미국 상장사 중에서 토큰 판매 이렇게 한 경우는 서클이 처음입니다. 예. 되게 거기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 아크는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아크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네.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아크고 맞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아크가 원래 USDC를 좀 대체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크 블록체인 위에서 할 거고 그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곧 수수료 납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바뀐 모양이군요. 네, 이것도 사실 처음에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크가
이 주가만 이제 주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코인도 신경 쓰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가 파편화되겠네. 이용자들의 투자가 서클 주식에도 가고 뭐 네. 아크 코인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투자 파편화, 유동성 파편화가 되면서 악재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급등을 하니까 네. 아 알고 보니 아크 이거 사전 판매한 거 네. 호재였네. 이렇게 보니까 플레이어들도 투자한 플레이어들도 되게 빅 플레이어들이고 네.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호재다라고 또 평가가 반전된 게 또 하나가 있었고요. 오호. 예, 그리고 또 주가 급등에 또 불을 부추긴 거는 매출만 보면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EPS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예상치를 또 상회했고 그리고 또 EBITD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죠. 영업이익인데 에비타라고 하죠 보통. 네, 에비타라고 하는데 이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면서 아 세부 실적은 괜찮네라고 하면서 또 올랐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USDC 말씀 주셨는데 USDC 관련한 유통량이 굉장히 또 늘었다. 특히 온체인 거래량에서 USD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3%나 급등을 했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마지막으로 한 스푼을 얹은 거는 우리 또 AI 섹터가 너무 강력하다 최근에.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힘을 못 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서클이 뭐 이걸 노린 건지 안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AI 에이전트 또 관련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서클 AI 에이전트 플랫폼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뭐 AI 테마주에 한번 합세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발표를 또 동시에 하면서 주가가 하루 새 16% 급등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네. 호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약간 숫자들이 조금 애매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왜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페이먼트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PER 같은 걸 보면 페이먼트 회사 치고는 PER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평가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페이먼트 회사에 그치지 않고 지금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결제 인프라, 그쵸. 좀 더 이제 포괄적인 내용의 그런 지금까지 없었던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들의 포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회사가 단순 페이먼트에서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려고 하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실제 많이 쓰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도 자체는 약간 그렇게 아주 인상 깊은 속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크가 만들어져도 네.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서도 좀 느리게 사용자들이 늘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크 같은 전망일까요? 경우는 이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네. 아크는 이제 AI들끼리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특화되어 있다. 어제 강한국 작가님 네.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러면 실제로 AI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조금 이제 미진하다 보니까 네. 지금 길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아직 쓰는 사용자가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제는 기분 좋게 15%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사실 소소하게 2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서클을. 네. 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지금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 이제 팔아야 될지 아유.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두 개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개라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네, 굉장히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지켜봐도 되죠. 그리고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네. 그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눈물이. 실제로 3월에 네. 지난달에 그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가 한국 방한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클라리티 법안 통과되면은 서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별로 영향 없을 것 같다. 네.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군요. 그 투자자들은 약간 이런 모멘텀을 계기로 움직이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쪽을 깊게 알다 보니까 네.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클라리티 통과됐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막 오르고. 거지. 네. 뭐 약간 이런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AI 에이전트 이번에 서클이 플랫폼 공개했는데 네. 그거 사실 아직 알맹이가 많이 없거든요. 이제 알맹이를 채워야 하는 단계인데 사실 요즘에 AI 섹터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AI란 단어만 들어가도 굉장히 또 모멘텀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네.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 심화적으로 한번 들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네, 이제 표를 한 번 더 보시면요, 기타 수익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 서클의 기본적인 90% 이상의 수익 구조는 이 USDC 준비 자금에서 나오는 미 국채 이자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1분기에 나온 거 실적을 보면요, 준비금 수익이 95.2%에서 94% 수준으로 줄었고 기타 수익이 4.8%에서 6%로 늘었습니다. 뭐 이게 뭐 1.2%밖에 안 늘은 게 좋은 거야라고 또 반문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또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은 1.2%가 그럼 뭘 올랐냐라고 봤을 때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제 뭐 미 국채 수익이 아닌 거에서 사업 다각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또 좋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그림 같은 거 보셔도 요 네. 전장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금 재무성과 요약을 보시면 기타 수익이 이제 작년 4분기엔 3,700만 달러, 그리고 1분기에 4,2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 더 번 거거든요. 근데 어제 오른 주가 분판에도 엄청납니다. 15%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익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다각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 이제 증가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미진한 거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라고 해서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뭔가 하여튼 더 계기가 있거나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은 수익은 별로 못 나왔고 네. 그럼 그 어디서 개선을 했냐, 세부 지표 개선이 됐냐라고 보면은 비용을 많이 줄였다. 그 부분에서 또 높은 점수를 시장에 준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크 관련해서도 뭘 좀 가지고 오셨죠? 네, 이 디지털 자산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에어드랍입니다, 사실은. 아크 백서가 함께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 아크 코인 분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0%는 생태계 활성화나 에어드롭 등에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에어드랍? 그것도 보통 에어드랍이 아니라 서클이 하는 에어드랍라는 점에서 이제 또 굉장히 기대감이 고조가 된 거죠. 근데 서클이 에어드랍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는 발표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이제 이용자 유추를 통해서 에어드랍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글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경우의 수를 굉장히 잘 정리한 글을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파우셋 클레임이라고 잭도시가 만든 뭐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이제 활동 같은 걸 하면 보상을 받는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크 테스트넷을 여기에서 지금 설정을 해서 활동을 하면은 파우셋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에어드랍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음으로는 예측 시장 같은 거에서 뭐 USDC 같은 걸 쓰면은 아무래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아크 플로우 그리고 또 뭐 아크 월드 뭐 타워 익스체인지 뭐 NFT 등등 아크 생태계 내에서 지금 테스트넷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은 여기서 또 서클이 아크 코인을 주지 않겠느냐, 에어드랍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 관련해서 공지를 할 때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의 사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유추를 해가지고 에어드랍 이런 식으로 하면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용자들이 시도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잘 정리된 글인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유했습니다. 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네요. 이제 그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요거 같은 네.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아크라는 새로운 코인이 생겼는데 에어드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한 전략과 거구나.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에어드랍을 줄 수 있겠다. 그동안의 다른 프로젝트에 비했을 때는 네. 그런 거를 좀 정리한 거고요. 실제로 아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조금 실제로 좀 준비를 하시면
아크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아크는 그냥 디파이 레이어 2 같은 거에 거버넌스 코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어, 뭐 나중에 뭐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서클이. 네. 거기에 뭐 수수료 차감한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2억 달러어치 아크 코인 샀다는 거죠. 네, 굉장히 유명한 이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네. 야, 이거 정말 걱정부터 좀 되는데요. 그래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든 그래도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이건 해도 되겠다 해서 사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 바닥에는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법칙이 있습니다. 뭔가요? 기업이 이런 코인을 찍으면 항상 상충되는 두 가지 욕망에 부딪힙니다. 어떤 두 가지의 욕망이 어떤 아크를 거죠? 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서클 주식을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주식 투자자들은 아크 더 많이 찍어서 팔라고 합니다. 아크 가격이 제로가 되기 전까지. 그게 이게 회사의 이익으로 잡히니까. 네. 근데 아크 코인을 산 사람들은 이 코인의 가격이 적어도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찍어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줄다리기가 엄청 심한데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항상 그래 왔고 항상 주주가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만 쓰는 거니까 USDC를 쓰는 거니까 뭐 그 그게 큰 이제- 영향이 없진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아크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재밌다, 새롭다. 왜냐하면 지금 USDC나 USDT는 그 수수료로 이더나 솔라나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코인을 같이 담아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수수료로 사용이 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말이 된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나는 약간 거버넌스 코인처럼 가게 되면 약간 요거는 결국에는 거버넌스 코인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효용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효용이 펀딩이 없는데. 편합니다. 펀딩 지금 때문에. 벌써 2억 달러치 토큰 팔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러네요. 초기니까. 네. 네, 지금 컨셉도 안 나왔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는 스트래티지. 지난주에 비트코인 산 거 공개가 됐었죠. 네, 어제 밤에 공개가 됐었죠. 근데 지난주에 겨우 535개 비트코인 매수했네라고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네.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실시간 데이터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STRC 매각 이제 좀 있으면 수요 늘어난다, 배당락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2달 만에 이 STRC 수요가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매각이 처음으로 2달 만에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1,400개 정도 월요일에만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가 매수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정치에 따르면은 하루 만에 지난주 매입량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요게 그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으니까 스트래티지가 STRC라고 하는 우선주를 판매해서 그 돈을 판매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달 동안 하고 있는데요. 요 STRC의 배당락일이 매달 15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15일에 이 STRC라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보름 정도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 초록색 막대기가 안 나오는 날짜가 그런 날짜라고 보시면 비어있죠. 되고, 네, 이제 보름이 지나고 보통은 한 첫 주, 매달 첫 주 정도 이렇게 한 7일, 8일 요때쯤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오른쪽 막대기 하나가 생긴 겁니다. 네. 이제 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이번 주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얼마나 맹렬하게 사는지 그것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요런 이제 설명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뭐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동안 이번까지 좀 상승한다 위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뭐 상승을 성급하게 거론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중에 유명하신 분은 미그놀렛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원래부터 좀 분석 잘하기로 이름이 나 있긴 했지만 2025년 10월 사태 한두 달 전쯤에 이 코인 상승장 곧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인지도가 올라가셨거든요.
이분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가 봤을 때는 선물 유동성 지표도 부족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런 OTC 매입 지표도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를 논하기엔 이른 것 같다라는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 측면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발표 내용 한 문장으로 이제 축약을 드리면은 솔라나가 원래 거래 처리 속도가 수초 정도로 빠른 걸로 이름이 나 있는데 이제 수초 단위가 아니라 1초보다 훨씬 더 줄여서 미리초 정도로 또 줄여서 업그레이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일주일 새 시가총액 탑10 디지털 자산을 보면요. 솔라나 상승률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솔라나 주도로 작년에 민코인이 엄청 발행되면서 네. 솔라나 생태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런 와중에 민코인이 뭐 그 다음에 작년 후반기쯤부터 쇠퇴를 했었죠. 그러면서 솔라나가 여기에 직격탄을 맞았고 최근에 드리프트 해킹 사건까지 솔라나 생태계에서 퍼지면서 이렇게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데 이번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솔라나가 상승 계기가 또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시장 기대도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네.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가져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원래 나와주시는 날이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집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